반성문, 탄원서, 기타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조건 많은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관련 법도 개정되며 처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경찰이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공무원이 스토킹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만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2023년 스토킹의 정의가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의 개념이 당사자 본인에서 당사자 혹은 그의 동거인과 가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A를 쫓아다니느라 A와 함께 있던 가족도 피해를 봤다면 가족도 스토킹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또한 직접 대면하는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스토킹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킹 행위보다 기준이 훨씬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 밖에 흉기나 다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폭행, 협박,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과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각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동시에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정말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진짜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며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징계처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임용 전이라면 결격사유로 인정되어 3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벌금형을 받더라도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공무원이 스토킹을 저질렀다면 당연퇴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다행히 당연퇴직을 면하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정직, 강등, 심지어 파면까지도 가능하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당연퇴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당연퇴직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이전 단계라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스토킹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초범이거나 사건의 경중이 비교적 가벼울수록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기타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조건 많은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사건에 맞는 적절한 양형 자료를 선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이후 징계 절차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면 한순간에 직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대응하다 보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양형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양형자료의 경우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지만 내 사건에 딱 맞는 적합한 양형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